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던 핵심도 뭐냐면 여단장이 사단장한테 의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장이 거기 들어가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 얘기는 내가 직접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의견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의견 제시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열받았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렇지. 군대 갔다 온 사람. 사단장이 여단장한테 의견을 얘기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의견 제시한 거지. 사실 그거는 솔직히 어느 여단장이 그 의견으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의견이시구나. 그러면 그건 해병대 정신이라도 해병 정신이 아니더라도 첫 번째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보다 어려운 영수회담 여야 협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영수회담 의제 이거 2차 실무회동에 진행 중인데 여전히 이번 주에는 이번 주에 이번 주는 어렵죠. 이제 어렵다고 봐야 되고 저는 사실은 지금 가장 먼저 우선에 올린 거 25만 원 그 의제는 민생지원금 이 문제는 저는 해결될 것 같아요. 타협분이 타입은 왜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쉬운 문제인데. 잠깐만요. 그 전에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의제를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근데 두 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이른바 탑다운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탑다운 방식 말고 일괄 타결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 정상들끼리 이제 끝내는 거. 근데 그게 쉬워는 보이는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2, 3차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이라서 의제를 어느 정도 해놓고 나중에 공동 발표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가 상징적으로 요구하는 건 25만 원이기 때문에 그건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다 또 플러스 192석의 야권 지도자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는 특검 얘기를 꺼내야 되거든.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거든요. 최상병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 둘. 제가 보기엔 둘 다지만 민주당에서는 최상병 정도만 하면 뒤에 건 안 꺼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요? 일단 두 개를 같이 꺼내놓고 압박을 하는 거겠죠. 네. 하나 받으면 하나 빼겠죠. 근데 지금 그쪽에 최상병 건은 저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일단 지금 경찰 수사 진행 중, 공수처 수사 진행 중. 근데 아무런 수사 진행도 안 하는데 내가 검사 출신 대통령인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특검을 받으라? 그럼 사실상 법치주의 훼손이 아니냐. 최소한 그러니까 여지를 열어두면 좀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일가지와 인터뷰에서 제가 그랬는데 이거는 정무적인 고리로 풀어줘야지 이거를 법치라든가 이렇게 풀면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어찌됐든 저는 그 문제는 그 민주당이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두 분이 만나서 소상하게 한번 그 과정들 얘기하고 두 분만의 시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를 의제에 올려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자라고 실무진이 이른바 말하자면은 이거 시나리오를 짜주는 건 난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용산이 원하는 그림이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원해서 만나는 건데 왜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줘야 돼 하는 생각인 것 이제 같아요. 그런 건 있겠죠. 만나려면 진정 만나지. 8번을 요청했는데 아니 그냥 참평을 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의기양양하듯이 국민들한테 대국민 사과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비공개회 때 죄송하다고 말했다는 걸 얘기를 또 참모가 한 거지. 대통령 입으로 한 건 또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사실은 어찌 보면 대두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야당하고 협치하기를 하든 야당 대표하고 그동안에 피의자라고 안 만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여튼 만난다고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이 주는 걸 받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제일 많이 이제 투표의 요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분석을 해도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그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도 스타일이지만 그동안에 지금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법치주의 제일 많이 훼손한 게 누구예요? 저부터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럼 부인과 관련해서 검찰이 특검 얘기 안 나오게 검찰이 수사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의제에 올릴만 하다. 그러니까 추미애 그것까지 꺼내면 이창용주 얘기 나와있어. 그것까지 꺼내면 대통령 영부인까지 그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고 하는 건 참 쉽지는 않은 일일 거예요.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곤란할 거예요. 그럼요. 곤란하죠.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야육당이 얘기하잖아요. 최상무 특검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못 받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못 받을 리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윤 대통령이 제복에 대한 존경과 청년에 대한 애정을 얘기했잖아. 이거는 제복 플러스 청년이 다 묶인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네, 냉정하게 따지면
그래서 저는 이건 총선 전략 제가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총선에서 되게 굉장히 악재였는 게 우리 해병대 전우회가 원래는 굉장하게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해병대 전우회가 이번에 공개해서 뭐 성명한 것도 없고 말하자면 이번에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건 제양군이라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면 뭐 이 이게 무슨 최상근이 이념이야. 저 말을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전역했으면 제양군인이 되는 것도 우리들처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악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그래요. 우리 지금 수사 진행 중이고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이제 다음 주에 공수처 조사를 받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통령실에 설명했으면 뭐 좋은 거죠. 오케이.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다 초동 수사 결과 발표가 됐는데도 경찰의 1차 조사 결과와 공수처의 조사 결과 발표됐는데 그럼에도 야당이 못 믿겠다 하고 국민적 여론이 못 믿겠다고 하고 또 이거 뭔가 미진하다고 하면은 내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통과시켜라. 통과는 뭐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렇게나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이 가지 인터뷰에서 전 제 의견은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게 난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는 생각이 가능성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건 모르겠고. 흘러왔던 경과를 보세요. 네. 대통령이 뭐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해병대 사병이 재난 현장에 가서 물에 휩쓸려가지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해병대 검찰단에서 수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 만든 다음에 의견해서 경찰한테 이첩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공정하게 수사하면. 근데 그걸 국방부 장관이 사인하고 허겁지겁 다시 되돌려받고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하고 그것 때문에 연락한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쓰니까 네. 지금까지 나온 정황은 다 일단 연락하고 이랬던 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8월 2일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날 11시 좀 넘어가지고 그 이첩을 한 거예요. 해병대 검찰단에서. 그게 박주근 대령이잖아요. 그 이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녁 7시 20분에 그걸 다시 회수하기까지 과정에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 다 나왔어요 이미. 국가안보실이 겨우이다 통화 그 관련자들하고 통화하고 한쪽에서는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막 움직여가지고 통화하고 양쪽으로 다 움직였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실도 달라.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있는데 하고 저 비서실장이 주관하고 하면서 하나는 안보실장이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개가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긴 경로란 단어 하나밖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통령이 그냥 놔버리면 돼. 개입 안 했다고 하면 이거 뭐 억측이라고 하고 의혹이고 이거 뭐 음해라고 하면은 그냥 확 털어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못 털잖아. 근데 지금 수사 왜 중이잖아. 못 하냐고. 공수처에서 빨리 진행하면 되잖아. 공수처를 공정하지 못하게 만든 건 대통령실이에요. 인성원 아니 이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공수처야 하고 대통령실하고 막 한바탕 막 공방 주고받았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건 인정. 그건 공작했다며.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데 자 어제도 공수처가 지금 차장 내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유재원 법무관이랑 소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척이 되는 거잖아. 이제 그거는 뭐 대통령실에 입김이 들어가서 진척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유재원을 조사해야 이종섭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수사 유재원의 직속 상관이 이제 이종섭 장관 아닙니까? 그 사이에 신범절 차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거쳐서 조사하던 그 조사가 어쨌든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그거예요. 현행 법 체계를 무시하면서 오케이 특검 받을게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충선 불과 한 달 전 일도 아니에요. 이종섭 호주대사 내보내고 난 다음에 공수처에서 출금 푼다 안 푼다 가지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어요. 대통령실에서 그걸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의견 제시도 못하도록 법에 돼 있어요. 공수처 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의견 제시 못하도록 아예. 근데 대통령실이 거기에 대해서 공수처를 막 공격하고 나섰어. 공수처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출금에 동의한 적이 없어 이렇게 나서니까 니네가 언론하고 짜고 공작 펴놓은 거잖아.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너네 왜 빨리 소환 안 해? 뭐 언론에다가 일부러 흘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대통령실이 훼손했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 전 일이에요. 얼마 전에 공수처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대통령실에서 공격해놓고 지금에 와서 공수처 빨리 수사해 빨리 수사해. 공수처가 수사하잖아. 그러니까 특검으로 안 가도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아니 어쨌든 특검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상에 검찰의 발표 조사, 그러니까 최초의 사법기관의 조사가 있은 다음에 그게 미진할 때 우리가 특검을 가는 거였잖아요. 그게 특검의 이제까지 과정이었으니까 좋다. 나 특검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1차 조사 결과 그게 검찰로 이첩이 안 되더라도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추적 결과와 공수의 결과를 보고 하자. 그다음에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 법이 어쨌든 지금 와 있으니까 21대 국회가 지나가면 다시 재발의하면 돼요. 어쨌든 21대 국회가 지나가는 순간 그건 소멸이 되는 거니까 내가 21대 국회 언제라도 할 수 있잖아. 7월에 할 수 있고 또 8월에 할 수 있고 9월에 할 수 있어요. 그 이거는 협상이 여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출구를 뒷문을 열어놓고 앞문을 닫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하나만 좀 얘기했어요. 최상병 특검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25만 원을 받냐 안 받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용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25만 원을 받냐 아니냐의 문제는 민주노총에서도 논평을 낼 정도로 중요한 가치의 문제인 건데 이게 선제적이냐 법치적이냐 선별적이냐는 그건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 근간의 문제인 건데 이거는 오히려 타협의 여지가 있고 한 명의 특검의 부분은 이렇게까지 오히려 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건가요? 아니야. 저보고 물어보시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협상단이 아니거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통령은요. 공처장 임명부터 빨리 해야 돼요. 왜 임명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왜 3개월째 계속 공수하는 거예요? 추천까지 다 했잖아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것도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올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비춰놔가지고 그러다가 저 2명 올려가지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임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 거칠까봐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공수처가 그렇게 수사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으면 공수처장부터 임명해라. 제가 그 얘기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인하고 난 다음에 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이제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으니 수사하게 둡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수회담에서 회의 의자 가지고 지금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25만 원은요 계속 보수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대통령실 주변 여권에서도 얘기 나온다는 것처럼 전 국민한테 주는 거 그거 부당해. 인플레이션에 영향 미칠 거야. 그러면 주는 대상도 줄이고 우리 과거 코로나19 사태 때도 해봤잖아요. 뭐 국민 소득 80% 이하만 주겠다는 뭐 이렇게 한다던가 지금 물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금 사회적 약자다 그러면 50% 이하만 주던가. 그래서 그건 타협 여지가 있다고. 타협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야권에서 대통령실하고 충분히 얘기가 되고 대통령실도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카드인 거예요. 민생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야권에서 받을 수 있는 걸 줘야지. 그래야 뭔가 의제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걸 야권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당도 예외 없이 최상병 문제는 이거는 그냥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미적미적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이건 못 받을 것 같은데 불쾌 뭐 이런 반응 나오기 시작하면 아예 안 하겠다는 내 얘기를 올리자는 거지. 그러니까 난 저는 최상병 제가 볼 때는 올리자는 거지. 두 분이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녹여보면서 얘기하시는 결론은 같은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저도 열받은 게 뭐냐면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은 저는 사단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이 지금 사병도 직접 자기가 증언도 했잖아요. 그날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게 사단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더 정확하게는 JTBC에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여단장의 입을 빌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단장의 전원인데 그때 같이 물에 씻으려고 했던 사병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사병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한테 열이 받았던 건 뭐냐면 여단장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단장이 지휘계통상으로 지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장 입장에서는. 근데 가서 물에 들어가라고 한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던 핵심도 뭐냐면 여단장이 사단장한테 의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장이 거기 들어가는 게 낫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 얘기는 내가 직접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의견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의견 제시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열받았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렇지. 군대 갔다 온 사람. 사단장이 여단장한테 의견을 얘기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의견 지시한 거지. 사실 그거는 솔직히 어느 여단장이 그 의견으로 사람이라 그러면은 의견이시구나. 그러면 해병대 정신이라도 해병 정신이 아니더라도 무슨 해병대 명령의 체계잖아요. 명령의 체계고 명령 불복종이라는 군법이 가장 큰 군법에서 사실 명령 불복종은 전신 사형이에요. 즉결 심판까지. 즉결 심판까지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명령 불복종을 바로 밑에 그러니까 차상위 지휘관이 했는데 바로 밑에 지휘관이 그걸 거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의견 제시라고 퉁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인정하고 그냥 개편하고 얘기하고 싶어. 오케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으나 지금 방송이라서 자, 제 얘기는 테이블에 올리자는 얘기야. 이 의제를 올리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나리오 짜주지 말자. 올리되 이건 어떻게 왜냐하면 이제 그 실무진들은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전에 나중에 서로 입장문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초안들 거의 해놔요.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두 영수한테 어느 정도 이제 모양새만 갖추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면 어쨌든 대통령 입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용산에서 부담스럽겠지. 그러니까 의제 빼고 민생 올리고 의정 갈등 올리고 뭐 다른 거 좀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팥소가 빠진 찐빵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자 그러면은 그리고 모든 야당이 일체 뭐 단 하나의 이탈도 없이 다 이걸 얘기하니까 여기서 올리자 그래도 올리되 대통령께서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재명 대표에게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결론은 두 분의 뜻에 맡기도록 하자. 이 정도면 나는 실무선에서 우리가 시나리오 짜지 말자는 얘기지. 그래서 올리자는 얘기야. 그래 가면 나는 된다고. 의제는 올리되 결론은 미리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결론이 야당은 어느 정도의 결론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자꾸 실무상에서 요구를 하냔 말이야. 그거는 그래서 영수가 필요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막힌 전국을 풀거나 정말 이게 돌파구가 필요할 때 영수를 왜 합니까? 그 두 사람에게 고도의 정무적 판단에 우리가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 문제는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럼 뭐하러 대통령을 만나요? 국회에서 그냥 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도돌이표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영수회담이 간절한 상황인 거잖아요. 왜요? 간절하진 않아요? 간절하죠. 왜냐하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이거예요. 대통령실에 그래 영수회담 깨졌어. 그러면 깨질 점도 있는 거까지 가능성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깨질 가능성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케이. 우리가 가장 저는 제가 흔히 접근하는 말로 이거 빅딜이 안 되면 스몰 딜이라도 해야 한다. 노딜이 최악이다. 우리가 하노이 노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로부터 그 파국은 사실 세계 정세를 흔든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1차적으로 깨졌다 그러면 사실 이건 대통령이 더 큰 침울탄을 입어요. 우리 제안을 놓고 만든 거니까 더군다나 의제에서 깨졌다 그러면 더 하죠. 진실성이 없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또 그렇다고 승자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 네. 협량한 정치인이 또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사가 돼야 된다고. 우리가 이걸 하자는 이유가 22대 국회를 맞이해서 정말 경색된 정국을 돌파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대목적에 부합해야죠. 그런데 오늘 2차 실무회담 지금 속보로 나와. 글쎄, 실무회담 했잖아요. 네. 한 모양이에요. 근데 별 성과가 없는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서 의견 제시가 없었다고 이렇게 지금 속보가 한글로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원래는 오늘 아침에 보도되기로는 1차 회의할 때는 그때는 야당에서 주로 얘기를 했고 여러 의제를 얘기를 했고 2차 오늘 회의할 때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의견 제시를 하면서 우리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한 줄 속보 나온 거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의견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좀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아무리 뭐 전격적으로 타결돼가지고 회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말쯤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넘어가는데 이게 기대감이 사그러지거나 아니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다가 이거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러면 저는 뭐 대통령 지지율 저는 20% 이상 이하로 급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아주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신문들 다르게 하면서 고시문까지 이게 한 이틀 전부터 회동 무상 가능성 이게 계속 걸쳐지면서 계속 기사가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 입장이 이거잖아요. 역대 이렇게 상세하게 의제를 설정한 적이 어디 있었냐. 왜 이렇게까지 자꾸 우리한테 답을 요구하느냐 인 건데 여기 이 와중에 2년 동안에 너무 못했으니까. 너무 못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깨지게 될 경우는 사실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도 플러스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우리의 추미애 당선인께서 또 이렇게 윤석열 항상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보조자 서포터 추미애 대표께서 자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가야 된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무산의 빌미가 될 수 있잖아요. 한쪽에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저는 국합 배드캅 전략이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장사를 또 해야 되잖아. 국회의장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K장 장사구나. 국회의장 양사는 얘기 또 살다가 다 쭉 이렇게 싶어서 해야죠. 아니 추 장관 이거 추 당선인 입장에서는 뭐 경쟁자가 누구죠? 정성원. 조정식도 있고. 정성호의 생각. 이게 안 맞는 건 아니에요. 약간 오픈 파트들이죠. 약간 그래서 이제 세게 하면서 그 이른바 강성지 씨에 좀 약간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한테 더 큰 레인지를 열어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하나의 장관을 받는다 이 전략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분 생각이고 저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러다가 과감하게 뭐 최상병 특검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의제를 올리지 마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봐.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보면은 야권에서 가장 공고하네. 내가 조국과 이준석이 가장 좀 격해. 약간 조국 대표 이번에 조금 암상했겠어요. 어머 의원들이잖아. 그렇죠. 이거 좀 세더라고요. 근데 또 사실이잖아. 사실이잖아. 아니 뭐 왜냐 의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지금 당 대표하고 대통령 한 게 지금 이제는 모든 공식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럼 의원도 안 해주나. 저 약간 거시기 한데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 아니 근데 원래는 그래서 너희들끼리 하잖아. 야 의원 안에 너희들끼리 소리 들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사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다자회담 형태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또 선호하기도 했고 그 과거 그 다음 정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선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딱 한 번 만났잖아. 홍준표 대표. 만나고 뒤끝도 별로 좋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이번에 영수회담을 선택하는 거는 어찌 보면 다자회담을 선택하면 훨씬 더 부담이 덜어질 텐데 이재명 대표보다 더 보기 싫은 사람들이 더 거북스러워. 개지고 나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런 먼 차 피하려다가 먼 차 그거 한다고 말이야. 그럼 진중에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거를. 그걸 누가 알았겠어.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측근에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가 후회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때 직접 담화 그거 대국민 사과 담화 쓰실 때 측근들을 다 빼고 직접 쓰셨다 그랬잖아요. 아마 옆에서 그런 식으로 조언을 했던 분들을 빼고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그래 하고. 비선만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선은 다른 얘기고 왜 비선의 용어를 이렇게 광의로 쓰세요? 몇 명만 데리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은 몇 명. 알겠습니다. 참 연속기록 비서관 그런 사람도 하고 있겠죠.